출근길만 눈이난나 눈일쌤입니다. 먼저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벌써 2022년에 새해가 밝았죠. 원래는 제가 1월 1일에 영상을 업로드하려고 하였는데 저희 학교 방학이 12월 마지막 날이었고 또 제가 방학 중에도 계속 기초학력 지도 때문에 출근을 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영상을 올리는 게 늦어지게 된 점 정말 죄송합니다. 먼저 제가 약속드린 대로 지금 피드백 이메일을 보내주신 선생님들 중에 15분을 추첨하여서 피드백을 진행해드리고 있어요. 원래는 10분의 선생님을 추첨하려고 하였는데 200명이 넘는 많은 선생님들이 신청을 해주셔서 15분을 뽑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을 한 명 한 명 다 봐드리고 싶었지만 시상의 문제로 또 그리고 너무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해주셔서 전부 다 봐드릴 수 없었던 점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에 걸맞는 꿀팁들을 제가 계속해서 영상으로 업로드할 예정이니 영상을 보시면서 도움을 받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여러분에게 지금 이 시기에 이제 시험이 일주일 정도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서 내 실력은 해도 느는지 안 느는지 모르겠고 그리고 이미 평균 정도 이상의 실력은 된 것 같은데 무엇을 더 집중적으로 해야 하는지 모르겠는 이 스터디 정체기에 해야 할 것들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이 방법은 내가 기본적인 것들은 다 충실하게 모두 다 할 수 있다는 전제가 되어야 가능할 것 같아요. 내가 수업 실현에서 조건도 정말 잘 채우고 심층 면접에서 논지논거를 논리적이고 타당하게 잘 말하고 있고 영어 수업도 조건에 맞게 모두 다 잘하고 있는데 어떻게 내 실력을 한층 더 업그레이드 시키는지가 궁금하신 분들이 보면 좋은 영상일 것 같습니다. 먼저 수업 실현, 심층 면접, 영어 순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수업 실현에서 내가 평균 이상 정도 혹은 평균 정도의 실력이 되는데 내 실력을 더욱더 업그레이드 하고 싶어요 라고 하실 분들이 이 시기에 하셔야 할 것은 크게 3가지입니다. 먼저 첫 번째, 가족들에게 내 연습 영상을 공개해보세요. 엄마, 아빠, 동생, 언니, 오빠 같은 사람들은 임용을 전혀 준비하지 않는 사람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에게 내 수업의 영상을 보여주었을 때 내가 동기유발을 적절하게 하고 있는지, 활동 설명은 듣는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게 하고 있는지, 조건 충족이나 조건 아동을 피드백할 때에 내 발언이나 발화가 논리적이고 타당한지, 듣는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지를 점검하는 데 가장 좋은 방법이기 때문이에요. 사실 임용과 전혀 관련 없는 사람이 들어도 그 말이 타당하고 이해가 된다면 임용 면접관을 오랫동안 하신 교장 선생님들이 보기에도 충분히 논리적이고 타당한 답변이 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수업 영상을 우리 가족들에게 공개하면서 내가 앞뒤가 안 맞는 문장은 없는지, 내 활동 설명과 조건 충족이 충분히 알아들을 수 있게 이루어졌는지 확인하시길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는 목소리 크기 조절이에요. 이 부분도 듣는 사람을 배려한 건데요. 목소리 크기 조절을 어떻게 해야 하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정말 많았어요. 저는 이 부분이 어려우면 지금은 목소리 크기 조절조차도 만능 틀을 만드는 걸 추천드려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학생들 발표를 시키기 전에 동료 평가할 것을 예고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제가 한번 시연을 해보도록 할게요. 활동 시간 마무리되었습니다. 우리 활동의 결과를 반 학생들과 함께 나누어 볼까요? 아참! 근데 우리가 다른 모둠의 발표를 듣기 전에는 무엇을 준비해야 했죠? 맞아요! 함께 성장하는 함성공책! 함성공책에 궁금한 점, 잘한 점, 보충할 점을 적어주도록 합시다. 이런 식으로 내가 언제 목소리를 작게 하고 언제 목소리를 크게 할지를 미리미리 생각을 해본 다음에 만능 틀에 맞게 적용을 하신다면 조금 더 목소리 크기 조절을 하는 데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제가 30명이 넘는 선생님들의 수업을 보다 보니까 확실히 목소리의 크기 조절이 되는 수업이 알아듣기 쉽고 보기도 편하더라고요. 혹시 내가 한 톤으로 쭉 너무 무난하게 수업을 하고 있다면 보는 사람이 집중을 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으니 영상을 찍으면서 내 목소리의 크기가 달라지고 있는지를 확인하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 방법은 교차 스터디예요. 교차 스터디는 우리 스터디원과 다른 팀의 스터디원을 2대2 정도로 바꿔서 한 번 정도 스터디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스터디를 하면서 확실히 내 스터디의 장점은 무엇이고 그리고 다른 스터디들의 치트키는 무엇이었는지 엿볼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 사실 2차 준비를 하면서 다른 선생님들의 수업을 보는 기회는 많지 않잖아요. 근데 이 수업을 보면서 확실히 제 스터디에 대한 권태기도 극복하고 또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아요.
내 스터디원들은 이미 내 수업에 적응이 되었기 때문에 내가 조금 실수하거나 잘못하고 있는 부분들을 정확하게 캐치해내지 못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교차 스터디를 하면서 오히려 그분들은 제 수업을 처음 보는 거기 때문에 더욱더 객관적으로 어떤 부분은 잘하고 못하고 있는지 확실히 짚어주실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스터디를 시작하기 전에 교차 스터디를 하시는 분들께 내가 앞으로 시험이 일주일 정도 남았는데 이 시기 동안 꼭 이걸 고쳐야 되겠다 싶은 점 3가지를 말해달라고 부탁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오히려 스터디원들보다 정말 더 솔직하고 자세하게 제가 어떤 점들을 고치면 좋을지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일주일 남은 동안 제가 어느 부분에 더욱더 집중을 해서 연습을 해야 되는지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도 교차 스터디를 하면서 내 스터디의 장점과 다른 스터디의 장점을 비교 분석해 보시고 또 내가 일주일 남은 기간 동안 어떤 것에 더욱더 중점을 두어서 연습해야 할지 감을 잡으시는 기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4번째는 동선 확인이에요. 많은 선생님들이 실제 교실에서 연습할 기회가 적다 보니까 순회는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칠판을 왔다 다시 학생들 중간으로 나오는 자세는 어떻게 하는지, 걸음걸이와 동생이 굉장히 어색한 선생님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교실에서 연습할 기회가 많지 않다면 아주 넓은 댄스 연습실을 빌려서 거울을 칠판이라고 생각하고 동선을 연습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우리 구두를 신고 걸어 다녀야 하기 때문에 걷는 자세도 반드시 한번 확인을 해보셔야 해요. 그리고 많은 선생님들이 순회를 반원 모양으로 해야 되는데 지그재그로 왔다 갔다 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 순회 방향은 반드시 이쪽 왼쪽에서 시작을 했다면 반원을 삥 둘러서 오른쪽에서 활동 정리를 하고, 활동 2에서는 이쪽에서 시작을 해서 다시 반대쪽으로 가서 수업을 마무리하셔야 합니다. 선생님들이 지그재그로 왔다 갔다 하게 되면 보는 사람도 정신이 없고 또 동선에 굉장히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반원으로 갔다가 다시 반원으로 돌아오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수업 목표를 읽으러 갈 때도 등을 쥐고 가면 안 되겠죠. 등을 쥐지 않고 걸어가는 연습과 다시 앞으로 나올 때의 자세도 반드시 확인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반성적 성찰하기 전에 시간을 멈추지 않기 때문에 5초 정도 시간 여유를 두고 수업을 끝내는 것도 미리미리 연습을 하시면 좋겠죠. 다음으로 심층 면접 업그레이드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째, 경험을 녹이는 연습을 하세요. 제가 많은 면접관님들에게 물어봤을 때 많은 사람들이 다 똑같은 대답을 하고 또 상투적으로 뜬구름 잡는 소리를 해서 너무 지루하거나 답안으로 채점해주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때 자신의 생각이나 경험을 녹인 답안을 말하는 사람들이 확실히 눈에 띄고 추가 점수를 주기에도 좋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느 정도 심층 면접을 말하는 연습이 되셨다면 내 경험을 하나하나 적어본 다음에 이 경험들을 어떻게 내 심층 면접에 녹일 수 있을지 연구하시는 연습을 하시기 추천드립니다. 이때 경험이라고 해서 그냥 내 경험을 쭉 나열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내가 이러한 경험을 했는데 이러한 느낌을 느꼈고 이게 내가 이 문제와 어떠한 관련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르칠 학생들도 이러한 교육적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경험을 구체적으로 녹이라는 말씀입니다. 경험을 그냥 나열만 한다고 해서 뜬구름 잡는 소리랑 다를 바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실제로 경험한 것들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내 심층 면접에 녹일 수 있을지 지금부터 고민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리고 2번째, 논거 문장을 충분하게 말하기입니다. 많은 선생님들의 심층 면접을 보니까 그냥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말을 하고 뒤에 논거는 뒷받침 문장은 말씀해 주시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게 중요하다면 왜 중요한지, 그 활동을 해야 된다면 왜 해야 하는지 반드시 이유를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좋은 소리만 쭈르륵 나력한다고 그게 정답이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한 가지 논지를 말하더라도 반드시 이 논지를 타당하게 뒷받침할 수 있는 논거까지 말씀해 주셔야 해요. 물론 시간이 없다면 논지만 쭈르륵 말해도 되겠지만 시간이 충분히 있는데 그냥 논지만 엄청 많이 말한다고 그게 다 정답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한 논지를 말했다면 반드시 2-3 문장은 논거를 말하는 것을 추천드려요. 그리고 마지막 3번째,
눈을 마주치면서 웃는 연습하기입니다. 우리 심층 면접은 수업 실험보다 면접관님들과 눈을 마주칠 기회가 더욱더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눈을 마주쳤다면 반드시 자연스럽게 웃는 연습을 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어떤 선생님들은 너무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웃고만 있어서 무서운 경우도 있더라고요. 너무 웃어서 무섭다거나 너무 노려보듯이 눈에 힘을 주고 있어서 무섭다면 보는 사람도 보기 굉장히 불편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한 분 한 분 쳐다보면서 웃는 연습을 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어떤 선생님들은 시선을 골고루 준다고 이렇게 왔다 갔다 눈동자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러면 눈알을 굴리는 것처럼 오해받을 수도 있으니까 반드시 한 문장이 끝날 때까지 한 사람을 바라보고 그 문장이 끝난 다음에 고개를 돌려서 쳐다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어떤 선생님들은 눈알만 이렇게 돌리시니까 마치 가운데 있는 선생님을 째려보는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영상을 찍으면서 고개를 돌려서 한 분 한 분 천천히 바라보시는 연습을 하는 걸 추천드릴게요. 마지막으로 영어 업그레이드 방안은 여러분 무조건 오버하세요. 엄청 오버하세요. 지금 내가 너무 오버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더라도 더 오버해서 수업을 하셔야 합니다. 우리 영어는 내가 영어 실력이 조금 떨어지더라도 자신감 있게 수업만 하면 높은 점수를 주시는 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틀렸다고 혹은 내가 잘 못한다고 멈칫멈칫 주춤주춤 하지 마시고 더욱더 자신감 있게 활발하게 수업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제가 영어는 특유의 밝은 이미지와 분위기가 고득점 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노래나 구호를 할 때는 더욱더 밝고 신나게 제스처와 노래와 구호를 하시고 그리고 칭찬을 할 때는 더욱더 감정을 싣고 더욱더 오버해서 칭찬을 해주세요. 이렇게 여러분이 더욱 오버를 해서 수업을 하는 게 고득점 하는데 정말 더 도움이 되실 거예요. 사실 영어는 소수점으로 감점되기 때문에 아주 큰 감점을 당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평균이 9점 이상이라고 할 정도로 감점이 크게 되는 경우는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부터는 더욱더 자신감 있게 더욱더 오버해서 수업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여러분 오늘도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나요? 오늘도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코로나 시국에 면접장에 갈 때 어떤 것들을 준비해 가야 할지 또 면접 복장과 머리와 화장은 어떤 것들을 해야 할지 알려드리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그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